성공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다. 실패의 원인은 부지기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유사한 경험을 가진다.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한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촌철살인을 모았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라. 투자가 워렌 버핏은 남과 다른 차이를 만들려면 더 나은 사람들과 사귀라고 한다.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이고,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얼마 못 가 그 방향으로 이끌리고 만다. 바둑이나 게임의 고수들은 하수와 겨루기를 꺼리는데 재미도 없지만 실력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대하기 편한 하수랑 자주 어울리면 똑같은 하수가 된다.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 셋의 평균이 곧 나라는 말도 있다. 최고 전문가란 그 분야의 실패와 성공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다. 그들은 지식도 많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타인의 힘을 활용할 줄 알며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 분야의 최고를 찾아서 배워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첫 단계는 운을 끌어오는 것이고 그 운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 찾아온다. 남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중국의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경쟁자 항우에 비해 집안이 형편없고 초기 전력에서도 크게 열세였다. 하지만 유방은 주변의 유능한 참모들의 도움으로 독불장군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웠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량처럼 교묘한 책략을 쓸 줄 모르고 수하처럼 행정을 살피고 군량을 보급할 줄도 모른다. 또한 군사를 이끌고 싸움에 이기는 것은 한신 장군을 따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세 사람을 제대로 기용할 줄 안다. 반면 항우는 단 한 사람 범증조차 기용하지 못했다. 범증은 책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하를 얻고 항우는 천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데 내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한 탓이다. 진정한 강자란 그 분야의 실력자가 아니라 남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실무자 시절의 최고의 일꾼이라도 관리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원들의 힘을 규합해 최대로 활용하는 능력은 실무 능력과 별개이기 때문이다. 하수는 본인의 힘을 믿지만 고수는 주변을 아우르며 팀의 힘을 믿는다. 매일 목표를 쓰고 최면을 걸어라. 나의 느낌이 곧 기도다 라는 말이 있다.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거대한 행운이 나를 덮칠 것이다 라고 무의식에 최면을 건다. 목표를 매일 중얼거리거나 종이에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은 사업에 7차례 실패한 뒤 8번째의 성공을 이루어냈다. 7전8기의 김 회장은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어 매일 100번씩 쓰면서 하나씩 달성한 끝에 4천억 자산가가 되었다. 그는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굴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전혀 별개인데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은 힘이 약해서 잘 사라지고 일정하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에 있어 통제 가능하며 그 자체가 강력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다고 했다. 무척 공감 가는 말이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현재 상황을 박차고 나가려면 강력한 원심력이 필요하다. 그 강력한 원심력의 원천은 어떤 일을 매일 하는 것이다. 상상을 하든 글을 쓰든 행동을 하든 그것은 행운이나 기도가 된다.
이는 긍정적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매일 목표를 쓰거나 읽고 관련된 일을 하거나 관련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큰 생동감을 얻을 수도 있다. 사람은 망각을 잘한다. 아무리 큰 마음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초심을 잃기 쉽다. 부와 성공은 무의식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매일 목표를 쓰거나 생각하고 하나씩 행동해야 한다. 실패의 긴 꼬리가 성공이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이 원인이 되어 나쁜 일이 따라오기도 하고 나쁜 것이 원인이 되어 좋은 일이 따라오기도 하는 것이 세상사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실패를 삶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신의 소통 방법이라고 했다.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녀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성공했다. 다음은 당신을 다시 깨닫게 하는 5분이라는 영상에 나오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다.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실패는 단지 경험일 뿐이다.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상처를 지혜로 바꾸고 자신을 더 높이, 더 세게 내던져라. 당신은 최고의 운명을 가졌다. 무엇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라. 책을 많이 읽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운동 코치한테 말로써 이론적 코칭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후 긴 훈련 과정을 거치며 온갖 실패와 경험으로 몸을 단련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전주곡이고 성공은 실패의 꼬리 부분에 있다. 실패는 하되 더 나은 실패를 해야 한다. 용기를 가져라. 위험한 순간에 직면할 때나 대중 앞에 나서야 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 용기는 심장과 가슴을 뜻하는 프랑스어 COEUR에서 유래했는데 용기 있는 행동이 심장과 가슴에서 우러나온다는 뜻이다.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용기란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요즘 선지랄 후 수습이라는 농담도 있는데 시작하는 용기가 절반이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용기는 열정 넘치는 끈기로 이어져야 한다. 일의 끝장을 보는 끈기가 없으면 성공 직전에 멈추어 서고 만다. 진짜 기술은 말이나 글로 전수될 수 없다. 장자에 수레바퀴를 만드는 노인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 제나라 환공이 대청에서 성인의 책을 읽고 있을 때 마당에서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던 장인이 환공에게 책의 저자인 성인이 살아있냐고 물었다. 환공이 성인은 오래전에 죽었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은 옛사람이 남긴 찌꺼기군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왕이 크게 분노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자 장인은 수레바퀴 만드는 일을 비유로 설명했다. 바퀴를 만들 때 칼을 빨리 놀리면 힘은 덜 들지만 바퀴가 둥글게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놀리면 힘은 들지만 둥글게 깎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깎아내려면 제 손과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제 기술을 아들에게 전수할 수도 없고 아들 역시 제 기술을 전수받을 수도 없습니다. 진짜 기술은 말이나 글로 전수될 수 없는 것이니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입니다.
왕은 이 말에 공감해 장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반복과 몰입이 상황을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이 산책이나 독서 등 여러 개를 할 때 토머스 에디슨은 오로지 한 가지 일만 반복했다. 반복과 몰입이 발명과 창의성의 어머니가 된 셈이다. 누군가 말하길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고 했다. 즉, 기도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마음으로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을 바꾸려면 이에 걸맞는 행동과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종교에서 명상과 기도는 필수인데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욕심을 버리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공에서 행동은 필수이며 행동만이 물리적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몰입으로 이어져 남과 다른 차이를 만든다. 이기는 습관을 맛보아라. 이기는 습관은 승부욕에서 나온다. 매번 남에게 양보하고 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양보는 가족이나 약자에게 하고 일상에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야 한다. 나이가 어려서라거나 나이가 많아서라고 스스로 이유를 만들지 말자. 나이가 어리면 힘과 패기가 좋고 나이가 많으면 경험과 노련미가 있으니 땅 위에 길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다. 다만 열정이 없으면 있는 길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이전에 성공을 안겨준 바로 그 원인이 다음에는 불행을 안겨주기도 한다. 사다리로 급히 오르다 보면 떨어지기도 한다. 존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네, 여기서 존버는 존나게 버틴다 입니다. 격한 경쟁에서는 망치가 아니면 모루가 된다. 원칙을 지키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 과욕이나 실수로 반짝하고 사라지는 별똥별이 많지만 작은 성공 이후에도 겸손과 소통, 세상과 공감하는 문을 열어두면 영원한 별이 될 수 있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하라.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12월 15일이니까 25년의 마지막 달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벌써. 아니죠, 아직 2주가 남아있습니다. 올 한 해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남은 2주 동안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그동안 못 누렸던 행운과 행복 모두 한꺼번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추우신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책은 이동신 작가님의 처세의 인문학입니다. 출판사는 시소고요. 시소 출판사. 저는 이 처세의 인문학이라는 책 제목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처세라는 단어와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잘 섞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세랑 인문학이 과연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맞나? 그래서 인문학이 무엇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챗GPT가 이렇게 말해주네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인문학은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려는 공부라고 합니다. 인문학의 범주 안에는 문학, 철학, 역사, 언어학, 예술, 미학 등이 있고요. 문학은 인간의 감정, 고통, 사랑, 갈등을 이야기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철학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역사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언어학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말과 글로 만들어 왔는가? 그러고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인문학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처세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처세와 인문학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숫자 9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이프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들으시죠. 의중을 드러내는 것과 숨기는 것에 대해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때로는 정확히 소통해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속 의중을 말이나 글로 정확히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역경의 계사편에서는 글은 말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말은 의중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고 했다. 장자의 재물론에서는 큰 돈은 말로 표현되지 않으며 큰 이론은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의 의중을 잘 파악했던 셰익스피어마저 필설로 다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의중을 어떻게 파악해야 좋은 파트너로서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말이나 글이 모자라면 상대의 눈빛이나 표정, 말의 톤과 강약을 통해 의중을 유추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판단하려면 그와 더불어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분노하는지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굳이 말이나 글이 없더라도 저절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만남의 초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간결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의사소통은 하되 내 의중을 숨겨야 할 때다. 이해관계에 득실이 있어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중을 숨기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간결한 말로 때로는 의중을 잘 드러내고 때로는 숨길 줄 알아야 관계가 원만하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굴뚝처럼 시커먼 속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솔직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의중을 잘 드러내고 정체를 모르는 상대나 적에게는 의중을 숨긴 채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의중을 드러내든 숨기든 결국 말을 간결하게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간결한 말이란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빠뜨리는 것도 덧붙이는 것도 없고 변질시키는 것도 없는 것이 정확한 말이다. 볼테르는 사람을 지겹게 만드는 기술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또 빈틈없는 문장은 독자를 피곤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오해가 생기면 당장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만남은 대체로 겉으로는 오해가 풀린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벽을 느끼고 돌아서게 된다. 오해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말 하나, 행동 하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매사에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사람도 있다. 더 나쁜 경우는 절교를 선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을 험담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둘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화살처럼 영원히 끝나고 만다. 내 맘에 꼭 드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설사 있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라도 몇 번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서로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상대방으로 인해 화가 치솟을 때는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다. 시간이 흐르면 문제의 말이나 행동이 용서되고 상대방의 매력이 마음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끝까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해도 의중을 드러내는 것은 절제하는 편이 낫다. 생각이 올곧다고,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이 사악하다고 해서 생명력이 약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악도 덕처럼 강한 생명력과 삶의 방식을 가져서 오히려 못되고 사악한 것일수록 생명력이 잡초처럼 강하며 더 오래 번성한다. 이들에게 적이라 선언하면 곧장 화살이 날아온다. 만남을 연기하거나 줄이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다. 사실 한 사람 속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별난 사람이 섞여 있다.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든 사람을 단죄할 권리는 없다. 단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살다 보면 크게 기뻐했던 일로 인해 슬픈 일이 생기고, 크게 분노했던 일로 인해 기뻐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사람은 보통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니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잊자. 복수가 트라우마를 줄이기는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결코 아니니까. 지옥 같은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법. 요즘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야. 맞아. 정말 그래. 재미없어. 강남의 세브란스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연히 40대 여성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우리도 가끔 투덜거리는 말인데 내 귀가 솔깃해졌다. 세상에 기쁨과 행복이 마구 넘치는 유토피아가 있을까? 그런 곳은 아직 본 적이 없는 듯하다. 어느 교수는 인간 세계는 서로 인정하면 천국이고 서로 미워하면 지옥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큰 부자나 유명인은 일반인보다 더 행복할까? 사람은 부나 명예에 금방 적응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 많거나 특별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행복을 더는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권태와 지루함, 익숙함에 젖어든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까? 우선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마르코 폴로의 말을 빌리면 지옥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다.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어느 도시가 유토피아인가? 라고 묻는 몽고 황제 쿠빌라이 칸의 질문에 평생을 여행하며 살아온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답한다. 저는 유토피아에 가본 적 없고 이제껏 그런 곳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지옥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방법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마치 지옥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넓혀주는 것. 이것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파리를 따라다니면 똥간이 나오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밭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다. 주부가 집안일을 하면서 자신을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노동에 불과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움튼다. 평생 본인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도 많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에 대한 답은 각자에게 맡긴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삶이 암담하고 우울하지만 설사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주변에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의 삶은 꽃밭이 되고 노래가 된다. 다음으로 인간은 외물과 접하고 소통할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나 싶다. 여기서 외물은 바깥 외자에 물건 물자를 씁니다. 이른 아침 맑은 공기나 햇살을 접하고 좋은 이웃을 접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접하고 감촉 좋은 이불이나 옷감을 접할 때 행복하다. 더 나아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면서도 인간은 외물에 접하는 쾌감을 느낀다. 그중 가장 큰 외물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나 직업 아닐까?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지혜로운 소수는 일에서 쾌감을 느낀다. 그런데 왜 두 아주머니는 세상에서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푸념한 걸까? 뭘 해도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만의 쾌락에 고립된 건 아닌지, 외기와 통하는 문을 닫고서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도 모르게 자존심을 세우고 남에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여기서 외기는 바깥 외자에 기운 기자를 씁니다. 게다가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질투심이 넘쳐서 그런 이웃을 달가워하지 않으니 삶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다. 우월감으로 자신을 뽐내는 대신 상대를 배려하는 삶을 살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자. 내가 그를 위해 눈빛과 마음을 주는 만큼 그도 속내를 깊이 내보인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할 때 내 기분도 덩달아 풀려 달콤해지고 때로는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세상은 예정대로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경류로 요동치다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강줄기처럼 꾸불꾸불 휘어지기도 한다. 우리 삶이 이미 결정난 것도 아니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고집으로 꽉 막힌 삶이 아니라 격변하는 외물에 내가 올라타고 사통팔달 열린 길로 무소처럼 달려나간다면 내가 그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 틀에 묶이지 않은 삶, 상대를 배려하는 삶, 외기와 소통하는 개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지옥 같은 세상을 재미있게 사는 것 아닐까? 우주 삼라만상은 매 순간 부침하고 수천 가지 희로애락이 생멸하고 있다. 이들 물상과 긴밀히 접하고 내가 사는 이웃과 가까이 접하면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을 리가 만무하다. 귀 막고 눈 감고 마음까지 닫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재미있어도 자신은 높고 외로운 성처럼 고립되어 지루하고 권태롭다. 두 분 아주머님, 세상은 고통의 숫자만큼 재미투성이인데 어째서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것인지요?